북한이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고 관영 매체들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열병식에서 어떤 신형 무기들이 공개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그 메시지 내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대로 열병식이 열렸고 또 공식적으로 좀 지금 확인됐는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25일 0시를 기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일단 확인된 것은 어젯밤 10시에 이제 본 행사, 1시간 전에 예비 행사를 했고 그런데 일단 그 행사에서 어떻게 무기들이 이제 선보였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뭐 일부 속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준비 정황을 보면 평양 미림 비행장일 때 이 우리가 관측한 그 동원 인원 병력이 뭐 2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장비만 해도 250여 대다. 그러면 역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던 열병식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것은 2020년 이후 야간에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정기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지금 관심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번 열병식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지난번 그 최근에 열렸던 이때도 야간에 열렸던 바로 그 열병식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간 열병식으로 왜 열었을까에 또 관심이 집중된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북한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고층 아파트도 걸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심야 열병식을 2020년부터 계속 지금 야간에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에 연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극적인 효과를 아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주민들에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사회에 살고 있구나. 우리 지도자가 정말 멋진 일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4월 15일에도 대규모 그 야간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극대화시키고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또 그런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야 열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야간에 하면 이제 위성에서 모두를 다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공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밤에 치러지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마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 화면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공개돼 봐야 어떤 무기가 나왔는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관심은 괴물 ICBM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오늘 공개될 것인지 하는 여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일부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꾸준히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 때 핵무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5대 무기에 대한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에 따라서 이후에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금년 들어서도 벌써 14번 방사포 포함하면 발사를 했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극초음속 무기 금년에 발사를 했고 이미 실전 배치한 걸로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18년 8차 당대회 때 강조했고 추진해왔던 것을 현실화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무기도 있고 또 지난 2월 말 3월 달에 이어서 화성 17형을 발사했단 말입니다. 뭐 실패를 해서 24일 날 발사한 것은 화성 15의 개량형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말씀하신 이 극초음속 무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다탄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것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그런 ICBM 개발도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에 열병식이나 2021년에 있었던 자위 2021 그 무기 전시회에서도 SLBM, 신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하면서 최근에 발사한 게 뭐냐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는데,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북한이 이제 이 남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KN-23, 24, 다시 말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한, 다시 말하면 전술핵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정찰 위성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와 관련된 그런 무기들이 이번 이 열병식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화면이 좀 더 들어와 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잖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조선중앙통신회만 을 통해서만 보도가 됐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열병식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남측에 대한 어떤 비판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북한이 지금 뭐 남북 관계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한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강한 적대감과 또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6월 김여정의 담화에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라고 언급한 뒤에 지금까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김여정 담화에서도 남측을 향한 조치들을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어요. 우리 서욱 장관의 그 발언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남측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뭔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적대 그런 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열병식에 직접 등장했다, 그리고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핵 무력을 더 강화하겠다, 자신들의 국가 이익이 침탈당하면 사명을 결행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일단 그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 사명을 결행하겠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북한이 내놓았던 여러 차례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이런 대규모 열병식, 지난번에 4월 15일에는 뭐 열병식은 아니었습니다만 군중대회를 했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년, 집권 10년 차를 맡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은 군사업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지 정책에서 이 조국을 강력한 조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력 강화에 집중을 해왔고, 사실 이런 위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우리가 이게 핵 억제라고 하는 그런
이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무기를 언제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물론 말은 뭐 이익이 침탈당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명분을 붙이게 달려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가 군 창설 기념일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군사력을 좀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핵 전투 무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했고, 지금은 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정도 메시지 수준은 좀 예상이 됐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뭐 지난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죠. 특히 그때 주목되는 것은 핵 전투 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핵 전투 무력,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핵무기를 얘기할 때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투 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최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통해서 핵을 탑재해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전선 포병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핵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메시지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미 동맹의 복원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한미연합연습 이번에 이제 지휘소 연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3년여 동안 실병 기동이 되지 않았던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화성 17형 괴물 ICBM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이것은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요격 장치로는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 공개된다면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물론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군사력 시위, 무력 시위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관찰을 해왔고 주목해왔고, 또 최근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또 발사,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발사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ICBM 발사를 했고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역량이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ICBM 화성 15형, 17형을 발사했습니다만 실제 고각 발사를 했고 실거리로 발사를 해서 그 위력을 검증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완성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제대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련의 시도들은 시간의 문제지 그걸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움, 이제 ICBM을 쌓고 그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발사하면서 위력을 더 과시하려고 그러고, 또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기 위한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7차 핵실험이거든요. 지금 전술핵 무기 언급을 했고 다탄도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렇게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할 경우 이것은 강력한 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관련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그런 무모한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책임 관련 조치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카드를 생각하는 걸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까지는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대북 제재 조치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네. 아주 강력한 조치가 없어요. 거기서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추가 도발을 할 경우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23975에서 명시되어 있는 트리거 조항의 발동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그것을 과연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꺼내 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이제 무력 시위죠. 그동안 이제 자제해 왔던 말하자면 이제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켜서 실병 기동을 하고 미국의 이 전략 자산들, 대표적인 전략 자산들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에게 무력 시위를 압박하는 예. 그런 방안들도 아마 앞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아마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열병식에서 핵무력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 이익이 침탈되면 사명을 결행하겠다. 뭐 본인들의 사명을 결행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속보로 앞서 전해드렸고요. 박사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핵무력 언제든 쓸 수 있다. 전술 유도, 정밀 유도 무기 통해서 남한도 타격할 수 있고 또 미국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심야 열병식 오늘도 뭐 2만 명 동원하고 군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는데 대략 저게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저렇게 한번 하려면? 예, 글쎄요. 뭐 그걸 지금 비용으로 계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뭐 인력을 동원하는 자체야 비용이 그렇게 우리 같은 분야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네. 북한 같은 데는 뭐 누구든 동원할 수 있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가 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각종 그 유류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제 전력을 이제 소모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심야 열병식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도 잠시 뒤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